전 감자이고요. 오늘은 AI 컨텐츠가 늘어나면서 웹 생태계가 붕괴되는 현상이 있다라고 해서 이걸 다뤄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 컨텐츠가 증가하고 AI 컨텐츠를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이 붕괴되면서 검색 품질이 저하되고 평향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있다.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이 만든 컨텐츠들을 웹에 올린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엄청 많거든요. 실제로 AI 컨텐츠가 웹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 인터넷상의 90%가 인공지능으로 만들거나 혹은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생성된 컨텐츠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이미 2022년에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은 봇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오염된 결과물들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성된 AI 생성 컨텐츠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일단 인공지능 모델이 인공지능이 생성한 컨텐츠를 학습하게 될 때 성능이 낮아집니다. 이를 근친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인공지능이 사람이 만든 컨텐츠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만든 컨텐츠를 학습할 때 답변의 퀄리티가 급격하게 낮아진다. 계속 이런 비정상적인 학습을 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붕괴가 되고, 인공지능 모델이 붕괴가 되면 이렇게 붕괴된 모델에서 뱉어내는 답변들 역시 쓰레기겠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보는 이 웹의 생태계에도 쓰레기 컨텐츠가 도배가 되면서 웹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인공지능 모델이 인공지능이 만든 컨텐츠를 학습하게 되면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이는 인공지능 모델의 붕괴로 이어지고, 이렇게 붕괴된 모델에서 토해내는 답변이 결국 웹 생태계를 붕괴시킨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웹 생태계는 아예 망하고 우리의 인터넷 경험은 완전히 망가지는 게 아니냐 라고 예상했을 때 사실은 그렇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2010년쯤에 제가 마케터로서 처음으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었는데요. 이때는 그냥 인터넷에 있는 정보는 거의 다 진짜다 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로그 마케팅, 카페 마케팅, 상위 노출, 웹사이트 트래픽을 넣어서 올린다거나 이런 어뷰징들이 등장하면서 초반에는 혜택을 엄청나게 받지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블로그 상위 노출 가짜 아니야? 카페 후기 이거 가짜 아니야? 이 사이트의 컨텐츠 이거 가짜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웹 생태계가 망가졌습니다. 검색에서 얻은 결과는 다 거지 같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어디로 이동을 했습니까? 바로 SNS로 이동을 했죠.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다양한 커뮤니티들 등등등등 이렇게 사용자들이 이동을 했고요. 여기에서 업데이트되는 소식들은 믿을만해 라는 생각들이 이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 상위 노출보다는 내 친구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답이 더 매력이 있고, 카페의 상위 노출보다는 유튜브의 인플루언서가 올리는 컨텐츠가 더 매력적이다, 더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야지 라고 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활발해지고 있다가 또 뒷광고라던가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믿을만한 게 못 되네 라고 하는 것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해결하고, 그래서 AI 컨텐츠 때문에 웹 생태계가 붕괴되는 것은 또 다른 답을 찾을 것이다. 그러면 웹 생태계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일단 기본적으로 쓰레기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겠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쓰레기 컨텐츠들 중에 인공지능이 50% 정도 걸러내주고, 그리고 개인화로 50%를 걸러냅니다. 인공지능이 50% 정도를 걸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노출 알고리즘인 거죠. 쓰레기를 밀어내고 진짜 좋은 컨텐츠는 상위 노출시키고 요런 건데, 이건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할수록 얘도 같이 발전해야 되는 뭐 창과 방패의 싸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것만으로 부족한 거죠. 그래서 네가 좋아요를 했든 댓글을 했든 팔로우를 했든 아니면 이전에 방문을 했던 이렇게
너에게 개인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노출을 시켜주면 너는 신뢰할 만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컨텐츠를 받아볼 수 있어 라고 하고요. 이렇게 개인화된 컨텐츠에서는 커뮤니티, SNS, 메신저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웹은 쓰레기가 많더라도 알고리즘으로 걸러내고 개인화로 걸러낼 건데, 그럼 다시 인공지능으로 돌아보면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원본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원본 데이터가 없으면 모델이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원본을 100% 채워야 되느냐? 이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 대략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의 10% 정도만 원본 데이터가 있더라도 모델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요. 원본 데이터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인공지능이 더 좋은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원본 데이터는 고품질 데이터잖아요. 그럼 이 고품질 데이터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사람이 만든 컨텐츠가 고품질 데이터입니다. 지금처럼 생성된 컨텐츠들이 넘쳐날 때 사람의 손길이 닿고 인공지능의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그냥 사람이 만드는 이 컨텐츠가 고품질 데이터이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지 않고 글을 쓴다. 보통 어디에 씁니까? SNS 플랫폼 위에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게 메신저도 될 수 있죠. 그래서 플랫폼에서 고품질 텍스트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으니 인공지능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빅테크들은 이 플랫폼을 강화해야겠다. 사람들이 이곳에서 좋은 고품질 데이터를 계속해서 남길 수 있도록 해야겠다. 라는 것이 전략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SNS 플랫폼도 빅테크가 가지고 있고 인공지능 모델도 빅테크가 가지고 있고, 여기서 빅테크는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등 몇 군데가 없죠. 이런 빅테크들의 독점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왜냐? 빅테크들이 SNS, 메신저 등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만든 고품질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고품질의 데이터를 통해서 AI 모델이 크게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만든 컨텐츠를 바탕으로 학습을 함으로써 인공지능 모델은 더욱더 발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SNS도 운영해야 되고 인공지능 모델도 학습해야 되고 그리고 인공지능 서비스도 운영해야 되고, 이런 돈들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건 역시도 빅테크만이 감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걱정했던 웹 생태계는 과연 망가질 것인가? 빅테크들이 본격적으로 많은 플랫폼들을 통해서 사람이 만든 고품질의 데이터를 남기게 함으로써 SNS 혹은 또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신뢰성이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웹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만든 컨텐츠가 많아야 된다 라는 거고요. 이런 플랫폼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은 계속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인공지능이 사람을 만족하는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선순환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빅테크처럼 돈도 있고 플랫폼도 가진 이런 업체들만 가능하다. 자, 그리고 살짝 옆으로 빠지면 사람이 만들어낸 컨텐츠 없이도 인공지능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요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